자,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는지 기억합니까?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뭐 했어? 그치? 순환소수. 그치? 순환소수를 뭐로 바꾸는 거? 분수로 바꾸는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요? 두 가지 기억나야 돼. 그치? 일단,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치? 그래서 순환소수를 뭐라고 놓고, x라고 잡고, 그치? 뭐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그 뒤에 순환마디가 어떻게 되도록 같아지도록 해서 빼서 진행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기억 안 나면 그 전강의 좀 보고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었어. 그치?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푸는 방법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알고 있을 거야.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이렇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 강의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순환소수끼리 뭐 더하거나 뺄 수도 있나 봐. 물론 있겠지. 순환소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 좀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마무리 좀 짓고, 대소관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지수법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순환소수의 뭐부터 가보자. 대소관계부터 한번 가보자. 알겠지? 자, 오늘은 뭐부터 할 거라고? 순환소수의 뭐 할 거라고? 대소관계하고 계산하는 법까지 좀 볼게요.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는 건데 비교하는 방법은요, 그냥 좀 소수점, 우리 봐봐. 순환소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순환마디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 점 찍어서 표현할 거니까 그 점을 점을 없애고 나면 이제 여러 번 써야 될 거 아니야, 뒤에. 그치? 써서 소수점 아래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지. 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2.3 땡.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2.3 땡 이런 애가 있다. 2.3 땡 그리고 2.31 땡땡 이런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누구도 2. 누구 해볼까? 2.31 뒤에만 땡 이런 애도 있겠지 뭐. 그치? 이거 세 개 한번 비교해볼까? 2.3 땡, 2.31 땡땡 그리고 2.31 1만 땡. 그럼 어떻게 비교하자고? 그냥 써서. 알겠지? 자, 처음에 2.3 봐봐. 2.3 땡. 쟤부터 볼까? 뭘로 하지? 그래, 보라색. 자, 2. 얼마? 3 땡.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이거 써볼 수 있지, 직접.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얘는? 2. 그 다음에 3.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번째는요, 2.31 땡땡은 2.31 땡땡. 그럼 얘는 31 둘 다 반복한다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31 뭐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2.31 땡. 2.31 1만 땡.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3까지 쓴 다음에 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소수 첫째 자리부터 뭐 해주면 된다고? 비교해주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나오는 수가 누가 제일 큰지부터 하나씩 보면 되겠지? 처음에 이 자연수 부분이 2로 똑같고,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전부 다 몇으로? 3으로 똑같네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에 있는 애가 3으로 제일 커. 그치? 그럼 얘가 몇 등? 그치? 이거 1등, 이거 제일 큰 수.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봤더니 둘 다 1이야. 그치? 그럼 더 이상 뭐 얘는 다음 거까지 봐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를 봤더니 어이쿠 얘는 3인데 얘는 1이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몇 등인 거야? 그치? 이게 2등인 거고, 이게 몇 등이 되는 거야? 3등이 되는 거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 주어진 이 순환소수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2.3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31땡땡이 두 번째로 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게 2.31땡이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크기 뭐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번에는 사칙연산.
순환소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상황이 올 거야. 그치? 근데 그때 너희들이 실수하는 게 좀 있어. 실수하는 게 좀 있어서 그것 좀 보려고 해. 그것 좀 보려고 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1.2땡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1.2땡 더하기 1.2땡 더하기 만약에 1.3땡이 있다고 칠까? 1.2땡 더하기 1.3땡. 그러면 너희들이 1.2땡 더하기 3땡이니까 얘는요 얼마입니다. 1.5 땡이군요. 이렇게 되게 많이 해. 이렇게 되게 많이 해. 이렇게 되게 많이 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얘는 사실 맞아. 얘는 사실 맞는데 이게 다 맞는 상황이 오진 않아. 이게 전부 다 맞는 상황이 오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순환소수를 계산할 일이 만약에 있다. 순환소수의 계산은 무조건 해주세요. 순환소수의 계산할 일이 만약에 생겼다. 순환소수를 계산할 일이 생겼어. 그럼 무조건 무엇으로 바꾼다? 분수로 바꾸어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뭐로? 분수로 바꿔서. 알겠습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무조건입니다. 어떻게 해볼까? 그래, 선생님이 안 되는 걸 좀 봐줘야지. 알겠지? 안 되는 걸 좀 봐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봐볼게.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것도 한번 먼저 해볼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봐봐. 이거 저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1.2땡 분수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뭐야? 9분의, 그치? 소수점 안에 한 개니까. 맞아? 근데 한 개가 순환하고 있으니까 9라고 쓴다 그랬지.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뭐 쓰는 거야? 얘네 둘이 뭐 해서? 얘네 둘이 일단 다 써. 12라고 쓴다 그랬지.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거는 뭐 한다? 뺀다. 그러니까 12 빼기 1이야. 그럼 얼마야? 1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더하기 그대로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얘는 9분의 13 빼기 1이니까 얼마야? 13 빼기 1이니까 10 얼마? 13 빼기 1이잖아. 12. 그치? 그럼 얘는요. 그럼 얘는 또 몇 분의? 마찬가지 얘는 또 9분의 15 빼기 얼마네? 1이네. 그럼 얼마야? 15에서 1 뺐으니까 얼마라 그래 우리? 미안해. 내가 이걸 왜 1.5라고 썼니? 2.5. 25에서 2 뺐으니까 얼마야? 20 얼마? 3. 맞죠? 23. 그럼 어때? 얘는 결국 9분의 얼마야? 23. 맞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맞는데 항상 맞냐 이거야. 항상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뭐로 바꾸자? 그러니까 무조건 분수로 바꿔서 진행을 해달라는 거야.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려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0.36 땡땡 이라는 애가 있었고 더하기 0. 얼마? 64 땡땡 그래 64 땡땡 이런 애가 있었대. 그럼 얘는 얼마일까 도대체? 36 땡땡 64 땡땡 그냥 또 더하면 얼마야? 그럼 얘는 뭐야? 1인가? 잘 모르겠지? 1이 맞을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이거 마찬가지 어떻게 바꾼다고? 무조건 분수로 바꾼다고. 그치? 그럼 얘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몇 분의? 99분의. 맞니? 99분의 얼마야? 36 그대로 쓰면 되는 거 맞지? 응. 그리고 얘는요? 99분의 얼마야? 99분의 64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결국 99분의 얼마가 될 테니까 99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내가 순환소수로 바꿔줄 수 있지. 순환소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100 나누기 뭐 해주면 된다고? 99 해주면 된다고. 이거 순환소수로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 너희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0 나누기 얼마 하자고? 99 하자고. 그럼 100을 얼마로 나눠보지 뭐. 99로 나눠보지 뭐. 그럼 99로 나눴으니까 여기 1 들어가고 99 오겠네. 그럼 빼면 얼마예요? 1. 그치? 0 하나 점 찍고 0 하나 내려가도 여전히 0. 0 하나 더 붙이면 얼마? 1 이렇게 오겠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1 썼으니까 99 오겠고 빼면 얼마야? 1. 그 다음에 0 하나 붙여서 0. 그러면 또 여기 0 하나 더 내려가고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뭐가 반복돼? 0101이 반복되지. 그럼 얘는 내가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1.01인데
0과 1이 땡땡 이렇게 붙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무엇으로 바꿔서 한다? 분수로 바꿔서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해달라고. 알겠지? 여기까지 하면 사실 이제 순환소수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뭐 배우자? 뭐 배운다 그랬어 아까? 그래, 지수법칙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거야. 지수법칙. 선생님, 지수법칙이 뭡니까? 지수법칙이 뭡니까? 지수법칙. 우리 지수법칙. 지수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지수. 지수 들어본 적 있지? 언제? 뭐 할 때? 우리 소인수분해 할 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 지수라는 말을 처음. 밑과 지수라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밑과 지수. 기억나지? 그래서 그런 지수 법칙은 어떻게 또 이용이 되는지, 지수 법칙이 뭔지 그런 것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수 법칙 언제 했다고요? 우리 소인수분해 할 때. 그치? 소인수분해 할 때 소인수분해해서 막 2가 몇 번, 2가 3번 곱해지고 3이 2번 곱해지고 막 그런 경우 있었지. 예를 들어서 2를 3번 곱했다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씁니까? 지수법칙. 제목부터 씁시다. 지수법칙. 지수법칙.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2를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쓰지?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쓰잖아. 맞습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 있는 2라는 애가 3보다 아래쪽에 밑에 있잖아. 그래서 2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얘 이름이 뭐야? 그래, 밑에 있는 애니까 이름이 밑이었어. 그치? 그리고 3은요? 이 위에 있는 애인데 이 3의 이름은 뭐예요? 3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지수라고 이 이름을 붙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지? 지수. 그치? 지수 법칙이니까. 그럼 지수 법칙은 선생님 뭔데요? 그게 뭐냐면 지수끼리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나 봐. 막 곱해지거나 이런 상황들. 그게 어떤 공식들인지 좀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공식이라고 하기도 그러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좋아, 더 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지수법칙에서 첫 번째 지수의 합이라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할 거라고? 지수의 합이라는 걸 해보려고 해. 지수의 합. 지수의 합. 지수끼리 뭐 한다는 거겠어? 그치? 더한다는 거겠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지수끼리 더하는 상황이 오느냐? 이걸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수끼리 더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의 M제곱, 여기에다 곱하기 A의 N제곱이라는 걸 했대. 오케이?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A의 M 플러스 n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수의 뭐다? 합. 그럼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도대체? 봤더니 선생님 얘도 보니까 밑이 누구이고요? A네요. 얘도 보니까 밑이 누구네요? A네요. 그치. 그때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뭘 진행할 때? 곱셈을 진행할 때 지수끼리 뭐 해서 써준다? 더해서 써준다. 이게 지수의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때? 알겠어?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선생님 숫자로 해줄게. 밟아봐. 얘를 2의 세제곱이라고 할게.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을 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라고? 2의 3 더하기 얼마에서 2 이렇게 해갖고 결국 2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어때? 숫자로 쓰니까 좀 이해돼? 2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잖아. 그치?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얘만, 이쪽에 있는 얘네들만 다시 써주면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를 몇 번 곱했다고? 3번 이렇게 곱한 상황이지. 여기에다가, 왜 3이 왜 썼어? 2를 3번 이렇게 곱했다는 거고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를 몇 번 곱했다는 거야? 2번 곱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이거는 괄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 그럼 결국 2를 총 몇 번 곱한 거랑 똑같아? 5번 곱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라고. 5제곱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만 진행해 준다고? 밑이 어떤 상황에서만? 똑같은 상황에서만 저렇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의 곱도 한번 가보자. 두 번째는요. 지수의 곱. 지수의 곱. 이번에는 선생님 지수끼리 곱하라는 얘기군요. 아, 맞아요. 그치? 그럼 지수끼리 어떨 때 곱하는데요? 어떨 때 곱하냐면 이럴 때야. 봐봐. 이번에는 이런 게 있대.
A에 M제곱이 있었어. 근데 그 M제곱을, A의 M제곱을 전체적으로 다시 N제곱 하세요 라고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미층 그대로 써주시고요. 지수끼리 뭐 해라? 곱해라. 그래서 M, N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얘도 숫자로 해줄게. 숫자로 해주면 되지 뭐. 숫자로 해주면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얘를 내가 2의 세제곱이라고 할게. 2에 만약에 세제곱이 있는데 2의 세제곱을 전체적으로 뭐 해보라는 거야? 제곱해보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2의 세제곱을 몇 번 곱해라? 2번 곱해라. 그 얘기는 다시 쓰면 얘는 2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이 될 거야? 세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2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2의 세제곱을. 맞아요? 그럼 얘는 좀 전에 우리가 뭐 했어?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곱셈을 진행할 때는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그랬지? 더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결국 6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결국 어때? 처음에 나왔을 때 얘는 2랑 3이랑 2를 뭐한 값과 곱한 값과 어때? 똑같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괄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여기 있는 지수끼리 뭐 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곱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의 곱이야. 지수의 곱.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지수의 차와 그리고 지수의 분배 법칙이 남았습니다. 지수의 차. 그럼 세 번째는 지수의 차인데 얘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봐야 되니까 좀 잘 봐놨으면 좋겠어. 얘는 뭐라고요? 지수의 뭐라고? 차. 그래서 지수의 차. 지수의 차는 어떨 때 하냐면 나눗셈을 진행할 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잘 봐. 이게 상황이 세 가지로 나눠져서 그래. 잘 봐봐. 만약에 A의 M제곱이 있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럴 때는 크게 상황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대. 어떤 상황이 오냐면 그래, 그냥 A에 그냥 M-N 말 그대로 차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대. 그리고 또 얼마가 될 수도 있냐면 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대.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너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A에 N-M이야. 거꾸로야. N-M입니다. 분의 얼마? 1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대. 좀 이상한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 어떨 때냐면 처음 조건은 어떨 때냐면 M과 N이 있잖아. 여기 있는 지수들이 있잖아. 근데 앞에 있는 지수가 더 어떨 때? 더 클 때. 클 때는 그냥 빼면 되고요. 그럼 이럴 때는요. 나눴는데 나누기를 했는데 1이 됐다고? 뭐야? 그럼 얘랑 얘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지. 그러니까 결국 지수끼리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알 수 있겠어? 얘는 뭔지? 그래, 맞아. M과 N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경우야? 그렇지. N이 더 큰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도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할게요. 자, 봐봐. 만약에 2의 세제곱이 있어. 근데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해달래. 그럼 우리 이거 분수로 바꿀 수 있지, 결국. 그럼 얘는 분수로 바꾸면 얘는 2의 제곱 분의 2의 몇 제곱 될 거야? 세제곱 될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써줄 수도 있어? 얘는 2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얘는 2가 몇 개? 3개 있지. 그러니까 2가 몇 개 있다고? 3개. 그럼 약분되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남아? 2가 한 개만 남고 결국 2의 1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2의 세제곱에서 2의 제곱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눌 때, 그치? 근데 여기는 3이 더 크지? 큰 경우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그냥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두 번째는 생략해도 되겠지. 얘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 되는 거 당연히 알겠지. 그치? 세 번째는 반대로 얘가 더 큰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지. 만약에 여기가 2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에 나누기 얼마를 했대?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한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당연히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2의 몇 제곱이 되고 분모가 2의 세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2의 제곱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치? 그럼 얘는 내가 다시 풀어서 써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2 몇 개? 3개.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2. 얘는 2 몇 개? 그치? 2개.
약분됩니까? 그치? 하나씩 하나씩 두 개씩 날아가네요. 그치?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만 남아? 분모의 몇만 남아. 그치? 2만 남지. 그래서 2분의 얼마? 1. 근데 2라고 하는 애는 위에다가 내가 지수 위에다가 1이라고 써도 괜찮지? 맞아? 그래서 2의 1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1제곱, 이 1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3에서 2 빼서. 맞아요?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근데 만약에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큰 경우에는 이게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지수의 차,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나눈 거야. 네 번째는 지수의 무슨 법칙? 지수의 분배. 지수의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지수에 아까 곱한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이번엔 한 개가 아닌가 봐. 뭐 두 개, 뭐 이런 개인가 봐. 그럴 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AB의 M제곱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 M을 A한테 한 번, B한테 한 번 이렇게 분배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끝이야. 알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숫자가 붙는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봐봐. 만약에 A의 뭐 M제곱 그리고 B의 N제곱에 L제곱 이렇게 있대. 그럼 이 L제곱을 어떻게 하라고? 각각의 지수에 뭐 해라? 분배해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의 ML 그리고 B의 NL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어때? 쉬워? 쉽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꼭 분수 형태도 똑같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A의 뭐 M제곱 분의 B의 N제곱.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L제곱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분자 분모의 지수에 각각 분배된다고 기억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괄호가 있을 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 분모는 그러면 L 왔으니까 A의 ML 분의 B의 NL 이렇게 오겠지.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지수의 무슨 법칙? 아니, 지수의 무슨 법칙이 아니라 지수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뭐라고? 지수의 합, 그리고 지수의 모도 했고, 곱도 했고, 지수의 차는 세 가지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큰지, 아니면 나눠지는 수의 지수가 더 큰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치? 같은 경우는 1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의 분배 법칙. 지수의 분배 법칙은 뭐 있을 때, 괄호가 있을 때 각각의 다 분배가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 이제 지수 법칙 다 배웠으면 이제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식으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단항식 그리고 다항식의 어떤 계산들, 그런 사칙 연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합과 차는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많이 했으니까 곱하는 방법들, 어떤 다항식의 곱셈, 이어져서 곱셈 공식이라는 그 과정까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강수빈이었습니다.